이슈 투데이. 어제 LA타임스의 일면 헤드라인에는 점점 더 비관적인 시대에 이민자들은 아직까지도 미국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LA타임스와 비영리단체 KFFA가 3,358명의 이민자들을 한국어를 포함한 10가지 언어를 사용해 설문조사를 한 후에 나온 그러한 기사인데요. 오늘은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 중에 한 명인 우리 박종찬 LA타임스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설문조사를 한 계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미국 성인 중 외국에서 온 이민자가 16%가 넘습니다. 6명 중 1명이 미국 성인이 이민자라는 것이죠. 지난 세기 사상 최고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민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점은 적은데요. 네. 또한 그 이민에 대한 논쟁이 대부분은 정치인 등 다른 비이민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또 이민 정책에 대한 분열이 가속화되게 됐고요. 네. 이 설문조사와 이 프로젝트는 이런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네. 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많은 돈이 들었을 듯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 전부터 이 2년 설문조사가 계획되어 네. 있었습니다. 제가 LA타임스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계획이 되었던 건데 네. 이 75,800건이 편지가 미국 전체에 있는 이민자들이 집에 보내졌고요. 예. 13,000시간이 전화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설문조사가 통역되기도 했고요. 이 설문조사를 리드한 LA타임스 에디터 데이빗 라우터는 이민자들에 대한 정확한 설문조사를 수행하려면 일반적인 여론조사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리소스가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네.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저를 포함한 몇십 명의 기자들과 에디터 그리고 외부 그룹 등이 작년부터 설문조사에 들어갈 질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사실 작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 나오지? 생각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그 10개의 언어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인 만큼 질문을 작성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구성원이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전 테스트를 했는데 다양한 이민자 그룹 등이 내 가족의 구성원이 누구냐, 내 부모만 포함되냐, 내 친척도 포함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혼란이 나타나다고 하면서 이 질문은 다시 작성되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마이 패밀리 그러면은 나와 내 와이프 그리고 내 자녀만에 네. 해당이 되는 거죠. 마이 네. 패밀리라는 게. 근데 뭐 우리 다른 분들은 한국식으로 따지면 마이 패밀리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가 다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도 많은 노력이 들어갔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는 저를 포함한 3명의 기자 그리고 2명의 사진 기자 분들이 작성했는데요. 네. 저만 해도 이제 그 30명이 넘는 설문조사 응답자를 전화를 걸었고 10명 이상의 설문조사 응답자를 적어도 1시간, 많으면 3시간 인터뷰를 했고요. 네네. 제가 한 달 전 월요일에 못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제가 이 기사를 취재하려고 북가주로 출장을 나갔었는데요. 국가주까지 또 출장까지 가셨어요? 출장을 가서 비행기 탈 때 딱 그때 시간이 겹쳐가지고 못 그러셨구나. 나왔는데 그 북가주에서 홍콩에서 온 이민자 케빈 웡 씨를 그 가족을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와, 밀착 취재하셨네요. 네, 밀착 취재를 했습니다. 다른 기자분들도 몇십 명의 응답자를 인터뷰하셨고요. 그 LA타임즈가 이민자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뭐 휴가 받아서 놀러 가셨는 줄 알았더니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네. 고생을 하셨구나. 자, 그러면 설문조사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민자 가운데 80%가 미국에 오면서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자신 또는 자신의 자녀들의 교육의 기회가 더 나아졌다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뭐 그런 상황으로 이민을 왔죠. 저도 예. 그 아시안 이민자 중 82%가 자신 혹은 자신의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가 그리고 교육이 미국에 오면서 맞아요. 나아졌다고 다들 그렇게 말했고요. 얘기해요. 다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76%는 미국에 오면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뭐 더 좋은 일이 없구나. 아예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에 와서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겠죠. 네. 이 흥미로운 거는 54%의 아시안 이민자만 미국에 오면서 자신이 안전이 나아졌다고 말한 건데요. 아하. 그 라틴계 이민자보다는 30% 낮은 숫자입니다. 안전으로 따지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라티노보다는 좀 그 남미, 좀, 중남미가 네. 얼마나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인은 네. 무시무시한 곳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아시아 이민자의 82%가 뭐 전반적으로 좋아졌는데 네. 54%의 아시안 이민자는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은 좋지만 그 46%는 이제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네, 한 거죠. 네. 네.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설문조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왜 그런지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제가 인터뷰한 몇 아시아인계 이민자들은 미국이 총기 난사 사건, 그 총기 보유, 아시아계는 보통 총기 보유가 금지되거나 굉장히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이나 중국이나 예. 뭐 미국과는 다르니까. 그리고 또 아시안계가 많이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뭐 치안 문제가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LA 전체적인 치안의 불안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73%의 아시안계 이민자들은 미국에 이민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다시 결정할 기회가 있어도 미국에 이민해 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뭐 저도 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도 다시 한번 이민해 올 것이라고 한거 봤을 때 뭐 아시안 이민자들도 거의 대다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7%는 후회한다는 말인가요? 잘 모르겠다는. 잘 모르겠다는 네. 답도 후회한다는 대답은 한 10% 정도만 안 된다.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는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민자 부모 중 70%는 자신의 아이들은 자신보다 생활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낙관적으로 그렇죠. 보고 있는 거죠. 네. 58%의 아시안계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11%만의 이민자들이 자신이 태어났던 나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미 이 다시 돌아갈 계획이 있는 이민자들 분들도 뭐 가족을 돌보거나 뭐 이런 이유로 이유가 있어서 가시게 되는 거네요.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가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안 좋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 분은 좀 적은 것이죠. 근데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이민 올 계획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교육적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87%의 설문조사 응답자가 더 좋은 직장 및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답했고요. 77%의 설문조사 응답자는 자신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뭐 저하고 비슷한 계기죠. 뭐 저는 저희 아이들이고 저희 교육적 기회를 위해서 왔지만은 76%의 설문조사 응답자는 그 교육의 기회를 위해서 이민을 왔다고 했고 67%의 응답자는 더 많은 권리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민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 가운데 아직도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정부나 뭐 경찰, 학교, 미디어 등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약간 노란 부분인데요. 예. 84%의 응답자가 예. 시나 카운티, 로컬 경찰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고요. 80%의 응답자는 자기 주변 로컬 학교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0% 이상이 응답자가 주 정부 그리고 연방 정부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약 10%에서 30% 와, 포인트 높은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은 38%밖에 안 되니까 와, 네. 70%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렇네요.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이민자들이 아직도 이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인종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 3분의 2 성인 이민자들은 직업을 얻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하고 있는 이민자 분들 중 절반에 가까운 47% 그리고 아시안계 이민자 중 44%는 자신이 일을 할 때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아시안계 이민자 중 30%는 자신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승진을 하는데 불이익을 본다고 답했고 28%는 연봉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8%는 자신이 이민자 위치 때문에 괴롭힘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아시안계 이민자 중 27%는 식당이나 상점에서 인종적인 차별을 겪었다고 말했고요. 17%는 경찰과 만날 때 차별을 받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5명 중 1명, 즉 20%의 아시안계 이민자들은 팬데믹 후
사람들이 자신들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으니까 이 인종적인 차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몇몇 이민자들한테는. 네. 생활비가 부담스럽다라는 이민자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응답자 중 3분의 1은 이식 주중 필수품을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아시안계 이민자는 좀 낮습니다. 라티노계 그리고 흑인 이민자들은 이 수치가 더 높은데 아시안계 이민자들도 20% 정도가 이런 구매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고요. 서류 미비자나 저소득층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약 절반이 경제적으로 이 이식주 등 필수품 등을 구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만나보신 이민자들은 대개 어떤 얘기들을 해요? 좀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제가 그 몇몇 이민자, 특히 필리핀이나 뭐 태국, 캄보디아 쪽에서 온 이민자분들은 제가 흥미로운 게 그 헬스케어에 대해서 미국이 더 좋다고 굉장히 그래요?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헬스케어가. 네, 보험이 왜냐하면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이런 쪽에선 돈이 없으면은 보험을 그리고 헬스케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데 일단 미국은 뭐 비싸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미국은 병원에 가면은 헬스케어 일단 받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소득층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일단 돈이 없어도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뭐 빚을 내거나 분할로 낼 낼 수도 있고, 네 이런 일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불가능. 한 얘기니까 저도 얘기 들으면서 제가 미국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불만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거 같아요.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보험 잘 차지가 워낙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도 그 생각하면서 좀 놀랐고 그 제가 그 북가주 그 샌마트에서 만난 37살 케빈 웡 씨 그리고 부모 조니 웡 씨 그리고 요본 웡 씨는 그 1992년에 홍콩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네. 이제 그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몇 년 전에 온 거죠. 케빈 씨가 7살이었을 때 그 아이가 메고 있던 무거운 배낭을 본 순간 어허. 여본 씨는 미국에 이민해 오기로 결심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서 자신이 아이가 밤낮으로 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뭐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도 이런 생각 많이 뭐 이런 하셨을 얘기 것 많이 하시죠.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셔서 미국으로 온 거니까 입시 지옥을 피하려고 피하려고 온 거죠. 오신 거였어요. 네. 수능이 돼서 이제 11시까지 공부하기가 싫어서 온 건데 야, 홍콩도 이렇게 입시가 이렇게 힘든 거는 중국 네, 말도 못하네요. 중국은 말이 아닙니다. 네. 중국이 오히려 더 타이트한 것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의 시험도 진짜 타이트하게 그리고 컴페티티브한 상황인데 예, 경쟁이 치열하군요. 치열합니다. 그 조니 씨는 홍콩에 남아서 부모님을 돌봐야 했고 케빈 씨와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조니 씨 그리고 여본 씨 집을 방문했을 때는 그 아들 케빈 씨 그 UC 얼바인 그 졸업 사진을 볼 수 있었고 예. 또 와튼 스쿨에서 MBA를 와우.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머그잔 그리고 그 여본 그 어머니가 그 타고 있는 SUV에서도 와튼 그 프레임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번호판에. 네. 그리고 또한 그 홍콩에서 얻기가 굉장히 힘든 뒷마당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요본 씨나 그 조니 씨가 그 가드닝을 많이 하신다고 예. 그 식물을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 예. 홍콩에서는 이제 조그만 발코니 그러니까 조그만 아파트에서 이 그 식물들을 키워야 쓰는데 이 세마테오에서는 굉장히 큰 5,000 스퀘어피트 그 가든에서 예. 그 식물을 키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그 야본 씨는 우린 부자는 아니지만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서 여기 살면서 인생은 단순하지만 풍요롭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정도 정원이 있는 집에 사시려면 샌마테오니까 약간 아. 샌프란시스코 한 30분 정도 네. 아래 실리콘밸리 쪽이니까 아유, 그래. 거기는 아무래도 조금 낮긴 합니다만 네. 비싼 지역입니다. 그 지역. 비싼 지역이죠.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이민을 오래전에 와서 이미 네. 오래전에 네, 사놨겠죠. 집을 이제 요새 산 게 아니라. 좀 운이 좀 좋은 케이스라고 봐도 되겠죠. 몇십 년을 집에 사셨으니까. 네. 케이빈 씨는 그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민에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한다면서 네. 자신이 좋아하는 암벽 등판 얘기를 했습니다. 안병 이 등판에는 다음 목표를 위해서 천천히 움직일 때도 있지만은 역동적으로 점프를 하고 먼 곳으로 가야 할 때도 있다면서 이 자신의 부모님이 역동적으로 점프를 해서 자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종찬 기자도 부모님이 박종찬 기자의 교육을 위해서 점프를 하신 거죠. 여기 오신 거죠. 네. 아, 그러면 한국에서 공부할 때하고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랑 많이 차이가 컸어요? 아유 개인적으로도 네 미국에서 온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그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공부했을 때는 뭐 11시까지 공부했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뭐 왜 3시에서 끝나면은 끝나는 박종찬 거니까. 기자가 공부를 못했던 거야. 아유. 한국에서 그래도 꽤 잘했습니다. 꽤 잘했으니까 네. 그래도 이민을 좀 적어도 좀 늦게 왔잖아요. 고등학교 네, 초등학교 끝나고 왔으니까. 초등학교 끝나고 네. 와서 어떻게 이 기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속 기사가 나옵니까? 후속기가 계속 나오고요. 제가 그 봤을 때 10월달, 11월달 계속 이제 나올 계획이고, 저도 기사들을 계속 이제 소개해드릴 계획이고요. 제가 그 알아보기 이번 주에 이제 흑인 이민자들의 경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온다고 네. 하니까, 뭐 제가 기사들이 나오면은 자세하게 소개하게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시간이 좀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RSV 그 백신 아, 질문하셔가지고 네네. 한번 제가 답해드리면은 네. 그 제가 얘기 들어봤을 때 그 플루하고 코비드 백신은 동시에 맞을 수 있고 플루하고 코비드 코비드는 백신 동시에 맞을 수 있고 백신. RSV도 동시에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RSV는 그 코로나하고 플루 백신 맞은 후 2주 후에 맞는 2주 것이 후에. 추천이 된다고 말했으면 혹시 몰라서 네. 또 주사를 3방을 맞는 게 한 번에 맞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얘기 좀 드릴 수가 있었으니까 그 문제 좀 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어제 LA 타임스 보다가 이 기사를 읽고 이거 내일 아침 뉴스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혹시 우리 박종찬 기자가 9시 때 와서 이거 얘기를 해줄 것이냐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네. 네. 그랬더니 이심전심이었네요. 그래서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번역 기사도 내지도 않았고 그랬었습니다. 아하, 네. 지금 댓글 주신 분 가운데 저희 아이는 저에게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했습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 얘기 엄마한테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무뚝뚝하다 보니까 오늘 그래도, 카톡 보내주세요. 한번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모에게 고마워하는 아이들은 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이쪽으로 같이 온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네요. 근데 여기 비교할 와서 수 있으니까. 태어난 애들은 잘 별로 모르죠. 그런 거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애들은 뭐 고맙다느니 무슨 감사하다느니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일단은 그 한국에서 온 그 데이터 포인트가 있지 한국에서 않습니까? 경험을 네, 가지고 경험을 있는 가지고 아이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네. 그러니까 박종찬 기자처럼 네.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온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국에 오신 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찬 기자였습니다.